코어가 약한 분들 또는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의 특징은 허리에 부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주면 통증이 있거나 또는 움직일 때 어떤 불편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호흡을 통한 코어 강화 운동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거나 쓴 상태에서요, 당연히 상체는 똑바로 세우시고 코로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 흉곽 확장되고 그 다음에 후 그대로 이렇게 뱉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갈비뼈가 안으로 모이면서 코어가 강화되거든요. 다시 마시고 후. 호흡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마시는 흡기와 뱉는 호기의 비율을 1대2의 비율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하는 것처럼 마시는 게 만약에 3초를 마셨다, 둘, 셋, 그럼 뱉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난 3초, 6초 너무 길어? 2초, 4초만 하셔도 돼요. 2초, 4초 너무 긴데 1초 마시고 2초 뱉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마 코어가 점점점 강화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 코어 근육의 안에 있는 근육들이 강화되고, 그리고 나서 코어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코어를 좀 강화시켜야 아무래도 건강해지거든요.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이 나이 들어가거나 몸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안 좋아지는 곳이 허리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가 안 좋은데 안 좋은지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의 시작은 허리에서 시작해서 팔다리 운동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어라고 하면 이 복부를 포함한 엉덩이 근육까지를 일반적으로 코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가 무너지면 사실은 인체의 모든 기관이 무너진다 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 코어 운동하면 이 동작을 많이 떠올리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 동작은 사실은 코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보통 코어는 지금 사용한 근육은 복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코어는 여기 갈비뼈에서 연결된 근육이 코어로서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전을 만드는 근육을 운동하는 게 코어가 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요, 손은 그대로 펼치시고 오른손 으로 본인의 왼쪽 허벅지를 대주시고요. 이 상태로 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때 호흡을 이렇게 뱉으면 이 측면 복근이 자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5개만 할게요. 대체적으로 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배가 나온 것보다는 코어에 힘이 없어서 늘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많이 안 먹었는데 배가 왜 이렇게 나와?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코어 중에도 측면에 회전하는 근육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왼쪽을 동일하게 하면 갈비뼈가 안으로 이렇게 닫히면서 허리가 얇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허리가 얇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식사를 해도 내가 배가 빨리 부른 느낌이 나거든요. 복부가 느슨하면 음식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운동을 통해서 짧게 해놓으면 복벽에 닿으면서 다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골반에서 연결된 운동인데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골반과 이 복부 사이에 있는 근육을 발달시키거든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그대로 호흡을 뱉으면서 끌어올립니다. 이때 허벅지 근육이 아니고 요 허벅지와 복부 사이에 있는 제 손이 닿은 이곳에 자극이 오면 운동이 잘 되는 거고요. 이쪽에 자극이 많다면 그 동작은 조금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된다면 지금 저희 트레이너처럼 호흡을 강하게 내뱉으면서 코 복부를 잡아놓고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면 됩니다. 개수는 몇 개를 하냐면요, 한쪽 다리에 대략 한 15개 생각하고 하시고요. 만약에 15개를 다 못한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운동이 안 돼요. 무릎이 완벽하게 펴져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올라가면서 올라가 볼까요? 네, 이 정도에서 허벅지 뒤가 당겨서 못 올라가면 여기까지만 올라오시면 돼요. 코어 운동 중에 이 등과 허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등이 굽거나 자세가 구부러진 분들이 이제 척추 기립근이라고 해서 이 근육이 힘이 없어서 몸통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상태에서 손을 차렷한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대신에 지금 머리가 올라오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까지 내려오시고, 자, 모을 때 요 견갑골을 모으면서 쭉 들어 올리고 시선은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그러면 엉덩이, 허리, 등
세 군데가 아마 지금 같이 운동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등이 굽는 현상들을 잡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에 힘을 주는 운동이 됩니다. 그대로 들어 올려서 등 조여주시고 내려오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견갑골이 서로 모이게 해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척추뼈 운동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까지 조여주면서 최대한 올라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의 반복 횟수는 대략 한 15회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도 처음 하시는 분은 15회를 하기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7개도 괜찮습니다. 그럼 7개에서 그 다음날 8개 하고 그 다음 주에 9개 하고 이러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네, 괜찮아요. 대신에 아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일어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아프지 않은 만큼만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일어나 보실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아프시다면 내려가셔서 이 아프기 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보통 허리가 아픈 분들이 이 척추 기립근에 힘이 없어서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특히 이 동작에서 허리에 부담스럽다 그러면 통증이 생기는 바로 전 지점에서 멈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통증이 생기는 지점이 점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임이 커지고 근력이 강해질 거예요. 근데 아예 안 해버리면 근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격일 거예요. 그 다음에 코어 운동은 엉덩이를 강화하는 동작인데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리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들어 올려 볼까요? 그쵸. 들어 올리면 이 무릎에서 어깨까지를 일직선이 될 때까지 들어 올렸다가 그리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배가 더 많이 올라와도 안 좋고요. 엉덩이가 밑으로 떨어져도 안 좋습니다. 일직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자세 유지해서 균형 잡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지금 저희 트레이너 하는 것처럼 몸통에 있는 척추뼈를 분리하지 말고 한 번에 들어 올리는 게 코어를 강화시키는 데는 유리합니다. 저희 지금 떨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대로 후. 지금 저희가 운동을 굉장히 천천히 하는데요. 코어 운동은 빨리 하면 코어에 힘이 들어오지 않고 허벅지나 다른 곳으로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아마도 엉덩이에 힘이 생기실 거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엉덩이와 허벅지가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그 근육이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아마도 정상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중에 허벅지, 엉덩이 이 두 개의 근육을 지켜내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코어 운동하면 대표적으로 플랭크라는 운동을 하는데요. 그 플랭크는 사실은 코어 운동 중에 가장 기초적인 동작이에요. 기초적인 동작을 오래 하는 거죠. 이제 플랭크 동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30초에서 1분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공부를 10년 내내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학교에 진학했으면 중학교 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플랭크는 초등학교 운동이라면 지금 하는 건 중학교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해지면 고등학교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나의 체력과 시기에 맞춰서 하나씩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계속 플랭크를 하는 건 사실은 시간은 많이 쓰고 노력을 하지만 크게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 이런 AB 슬라이드가 있다면 잡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 엉덩이는 90도가 아니고요. 직선까지 이렇게 내밀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다리를 들어주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팔만 살짝 앞으로 갔다가 팔만 당겨줘요. 엉덩이가 움직이면 코어가 적게 사용되거든요. 한번 움직여 볼게요. 팔 나갔다가 엉덩이로 당길게요. 엉덩이 이렇게. 네. 전통적으로 AB 슬라이드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일반적인 AB 슬라이드고요. 혹시 나는 엄청 코어가 좋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엉덩이를 고정시켜 놓고 팔만 갔다 옵니다. 이렇게 하면 상복부가 엄청 강력하게 걸리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땐 AB 슬라이드의 가장 높은 난이도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AB 슬라이드가 고강도인데 허리 부담이 상당히 높거든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조금 현명해져야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이 나갔다 올 때 힘이 복부에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일로 허리 뒤쪽으로 들어오면 그럼 바로 멈추셔야 돼요. 자, 한 번만 가볼까요? 그대로 조금만 갈게요. 그렇죠. 오고 한 번 더. 만약 복부에 힘이 들어오면 오케이. 반복 횟수도요.
그 힘이 허리로 넘어가면 바로 스탑 됐습니다. 그래서 이 AB 슬라이드가 가는 범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부의 자극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면 어디까지 가도 괜찮아요. 근데 10cm도 안 갔는데 복부가 아니라 허리 뒤로 넘어갔다면 바로 멈추셔야 돼요. 그거는 부상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 어떤 근육이 쓰이는지를 내가 안다면 아마도 PT의 도움 없이도 내가 충분히 운동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AB 슬라이드가 집에 없다면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 살짝 구부리시고요, 살짝만 구부려서 손으로 워킹을 해서 앞으로 갑니다. 네, 마찬가지로 복부에 힘이 들어오는 건 좋고요, 만약에 복부가 아니고 허리로 들어오면 바로 멈추셔야 돼요. 지금 이 동작이 AB 슬라이드랑 거의 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네, 한 번만 더. 팔꿈치는 살짝 구부려 주는 게 좋고요. 복부로 힘 들어오나요? 네. 자, 지금 저희 트레이너처럼 코어 운동을 천천히 하셔야 돼요. 빨리 하면은 팔 운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하체 운동하면 스쿼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스쿼트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허벅지나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할 때는 런지를 추천드리거든요. 자, 한번 옆으로 서 보시고요. 네, 한쪽 발 앞으로. 네, 이 상태에서 양발의 간격은 대략 한 70에서 80cm 정도 떼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집에 우산도 좋고요, 골프채나 스틱 같은 거를 균형을 잃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올라오죠. 근데 내려가는 깊이는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 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동작이 베스트인데요, 만약에 이 동작에서 무릎이 아프거나 힘이 없다면 3분의 1만 내려갈게요. 이렇게. 그러면 앞쪽 허벅지, 뒤쪽 엉덩이, 이렇게 힘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사용해서 일어납니다. 반만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내려가는 깊이는 본인의 체력 수준과 부상이나 이런 여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괜찮다면 뒷무릎을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복 횟수는 대략 한 10에서 15회까지 하시면 아마 탄탄한 허벅지와 엉덩이를 가지실 수 있을 거고, 아마 스쿼트보다 훨씬 더 효과는 빠를 거예요. 대신에 효과가 빠르다는 건 힘들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대고 상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양발을 살짝 구부려 주죠. 이 상태에서 내 어깨부터 팔까지가 수직 상태여야 해요. 그리고 무릎에서 어깨까지의 이 직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처럼 내려갔다가, 그리고 그대로 하나처럼 올라와요. 여기서 이렇게 웨이브를 치면 안 돼요. 그대로 쭉 내려갔다가, 생각보다 이 팔의 위치보다 몸이 앞으로 많이 나갔을 거예요. 보통은 힘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자꾸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각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위치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잡았을 때 양손과 얼굴이 정삼각형이 되면 아마도 위치가 딱 좋아요. 잘못된 푸시업은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졌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푸시업들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앞뒤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또는 엉덩이 두고 몸만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이 잘못된 푸시업들이죠. 첫 번째 운동은 종아리 운동이고요. 만약에 벽을 잡았다 생각하시고 왼쪽 발로 서고 오른발은 살짝 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꽉 주시면 몸이 곧게 펴지고요. 그 상태면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힘이 들어온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최대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시 쭉 끌어올리고요. 천천히 내려오시고, 올라갈 때 주의하실 점은 내 몸의 종아리의 안쪽 근육이 자극을 받아야 되고요. 안쪽 근육이 자극을 받기 위해서는 엄지발가락 쪽으로 밀어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구부러지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무릎의 힘이 완전히 펴져서 직선을 이루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복 횟수는 가장 좋은 A 학점이면 25개가 필요하고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10개라면 10개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올려서 25개까지 올라가시면 종아리 근육이 아주 단단해지시면서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허벅지, 엉덩이를 강화하는 좋은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발은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양손은 허리에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스쿼트를 한번 해보실게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서 허벅지, 엉덩이를 완전하게 조여주시고요. 스쿼트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내려가면서 허벅지와 엉덩이가 늘어나거나 자극을 받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늘어난 근육으로 일어날 때 조이면서 내 몸을 일으키는 겁니다. 만약에 허벅지만 자극이 있고 엉덩이가 자극이 없다면 엉덩이가 자극받을 수 있게 몸을 뒤쪽으로 조금 더 엉덩이를 보내주시면 자극이 될 거고요. 그래서 허벅지, 엉덩이가 동시에 자극이 돼야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야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사용해서 잘 걷고 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허벅지, 엉덩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밀어 올리면서 허벅지, 엉덩이를 동시에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처음에는 천천히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좋아질수록 속도를 조금 내시면 좋은데요. 중요한 점은 내려가는 속도는 늦어야 되고요. 올라가는 속도는 빨라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잘 사용됩니다. 근감소증이 생긴 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계단을 무서워하거나 피합니다. 이유는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 허리가 아프기 때문인데요. 계단을 피하게 되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이유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계단이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발목이나 무릎, 허리가 불편하시다면 기본적인 운동을 좀 해서 계단을 피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끔 몸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잘 걷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단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일어날 때 허벅지 힘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뒷발을 거의 쓰지 않은 채 구부려서 이 힘으로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허벅지만 쓰이거든요. 다시 내려갔다가 무릎 구부리고 그 상태로 올라가세요. 네, 이렇게 되면 허벅지만 쓰는 거고요. 허벅지에 종아리를 쓰려면 반대쪽 종아리로 몸을 앞으로 쓱 밀어주고 반대발이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요. 체중이 뒤에 있다가요. 계단을 오른 다음에 체중을 앞으로 두고 그 다음에 뒷발로 밀어서 올려주면 이 허벅지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종아리가 몸을 밀어주니까 허벅지의 부담이 떨어지니까 통증이나 불편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딛고 있는 발에 종아리를 사용하면서 몸을 올려주는데 그쵸. 첫 번째는 몸을 앞으로 이동시켜주기 위해서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종아리를 밀어주면서 몸을 일으킨다 생각하시면 올라와 있는 허벅지를 좀 적게 쓰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내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홈 트레이닝으로 브릿지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브릿지를 잘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잘못된 동작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이 너무 먼 경우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 올려 보시겠어요? 지금 혹시 자극이 어디에 오나요? 허벅지 뒤쪽. 그렇죠. 브릿지는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다리가 멀어지면 허벅지 뒤쪽에 운동이 되니까 허벅지 운동이 되는 거죠. 브릿지는 엉덩이와 코어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은 최대한 엉덩이에 가까이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엉덩이가 필요한 곳까지 말고 적게 올라오는 경우도 수축이 잘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무릎에서 어깨까지 직선이 될 만큼 끌어올려 주시면 되고요. 직선일 때 가장 좋은데요. 반대로 복부가 열려. 이렇게 열리게 되면 복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될 점은 무릎에서 어깨까지의 선이 직선이어야 돼요. 그래야 엉덩이, 복부가 동시에 수축을 하면서 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뼈가 있다면 엉덩이 근육으로 받치고 복부 근육으로 받쳐서 들어 올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브릿지 거의 대다수는 엉덩이만 이렇게 힘줘서 엉덩이 운동을 해버려요. 그러면 엉덩이는 발달이 되겠지만 우리 엉덩이 근육은 복부랑 같이 수축을 했을 때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들어 올리기 전에 호흡으로 복부 조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복부와 엉덩이 근육이 골반과 척추뼈를 들어 올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대로 5개만 해볼게요. 쭉 들어 올려서 직선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일반 브릿지보다 훨씬 힘드실 거고요. 그러면 반복 횟수를 조금 줄이셔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정확한 동작으로 반복 횟수를 늘리시면 코어와 엉덩이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집에서 홈 트레이닝으로 플랭크를 많이 하시는데요. 플랭크가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좋으려면 정확한 동작을 해야 되고요. 그냥 플랭크만 해서는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플랭크를 할 때 어깨에서 발목까지 직선으로 그었을 때 이 엉덩이가 밑으로 떨어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부가 늘어지면서 허리 운동이 너무 많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엉덩이가 높은 경우도 좋지 않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어깨선에서 무릎선까지 일직선을 이루었을 때 가장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으로 코어를 조여주시고요. 허벅지, 엉덩이를 동시수축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랭크가 대략 20-30초 잘 되면 그 다음 운동은 팔과 다리를 움직여주는 건데요. 오른쪽 다리 한번 들어주실게요.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고요. 천천히 들어 올려. 저희 트레이너도 몸 떨리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 어깨 탭으로 갈게요. 그렇죠. 반대. 네. 플랭크를 그냥 멈추면 안 되는 이유는 코어 근육은 팔다리가 움직일 때 고정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팔다리가 동시에 고정되면 그냥 시멘트처럼 굳어버려요. 그래서 몸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좋은 플랭크는 몸통이 멈춰 있을 때 이렇게 팔다리가 움직여줄 동작에서 가장 강력해지고 강한 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플랭크를 좀 하셨다면 멈춰 계시지 말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좋고요. 그 중에서도 다리보다 팔을 움직일 때 체력 소모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팔을 움직이는 동작을 많이 해주시면 코어가 훨씬 더 강하게 발달이 됩니다. 플랭크를 2분, 3분, 4분 하게 되면은요, 장점보단 단점이 많아져요. 우리 몸은 단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2분, 3분을 하면 그냥 돌덩이처럼 우리 몸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건 어느 한 부위가 움직일 때 어느 한 부위는 고정을 해서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요. 다 딱딱해져 버리면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거죠. 반대로 어느 한 부위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 고정력이 없어져요. 건강한 몸은 어느 한 부위가 고정되고 어느 한 부위는 자유롭게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번에 하실 운동은 균형 잡기 평형성 운동인데요. 선 상태에서 왼발 앞에 오른발을 위치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을 허리에 올려주시면 몸이 좌우로 흔들리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균형을 잡으면 아마 몸이 조금씩 흔들림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 상태가 어렵다면 이 상태로 그대로 균형 잡기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쉽다면 눈을 감으시면 몸이 더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도 움직이기 시작하죠. 만약에 균형을 잃으면 발을 빨리 풀어서 균형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눈을 감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대략 시간은 30초에서 길면 1분까지 서주시면 좋고요. 눈을 감으면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균형을 잡는 능력 중에 70%가 시각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각 정보를 차단하게 되면 균형 잡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짧게 강도 있게 운동을 하고 싶으면 눈을 감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반대발, 오른발 앞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집에서 한번 따라 하시는데 어렵다라고 하면 이 발을 완전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반만 이렇게 하면 세미가 되거든요. 이 상태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 상태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일자까지 만들어 주셔서 운동을 하면 균형 잡는 능력이 좋아지시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운동은 유연성을 확보하는 운동으로요. 벽을 마주보고 온 상태에서 종아리와 아킬레스 쪽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인데요. 저를 보시고요. 벽이다 생각하시고 양손 기대고 한쪽 무릎은 90도 구부려서 조금만 더 앞으로 오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쪽 발끝은 벽을 보게 해주시고요. 뒤에 있는 무릎은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뒤꿈치가 바닥을 눌러주게 되면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스트레칭을 하면 발목이나 무릎이 편안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걷는데 또는 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스트레칭은 10초에서 시작해서 30초까지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더 강하게 누르고 싶으면 발끝을 살짝 들어 올려주시면 종아리와 아킬레스가 훨씬 잘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하고 끝나면 왼쪽까지 스트레칭 해주시면 좌우의 종아리와 아킬레스 쪽에 유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력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근력 운동의 가장 시작점에 중요한 운동은 코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발기기 상태에서요. 팔은 90도, 그 다음에 고관절도 90도로 위치한 상태에서 무릎을 지면에서 10cm 정도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해주시면 코어를 포함한 근력 운동이 동시에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플랭크보다 더 강력한 코어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견갑골 운동하고 고관절까지 강화되면서요. 그 다음 팔, 다리 운동을 할 수 있는 기초 근력이 생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팔이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끔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 너무 이렇게 들리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지면에서 대략 한 5에서 10cm 무릎이 떨어지게 하고요. 팔과 다리가 직각을 이룬 상태에서 호흡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면 코어와 상하체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번에 하실 운동은 심폐지구력 운동인데요.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뛰거나 달리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 집에서 하는 동작인데요.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 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오른쪽 무릎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내려주고 반대쪽 터치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대략 1분에서 2분 정도 반복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속도를 조금만 더 내볼게요. 후, 호흡했고 후,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코어가 근력 강화가 되면서 지금 호흡 운동, 전신 운동을 하는 심폐지구력 운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30초, 길어지면 1분, 더 길게는 2분 정도까지 반복을 하시면 좋고요. 반복한 횟수를 기록하셔서 내 심폐지구력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피트니스 클럽에 가지 않고도 심폐지구력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다면 아마 유연성이 조금 부족한 거니까요. 스트레칭을 조금 더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민첩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민첩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낙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이 넘어질 때 발이 빠르게 움직여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발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서 낙상이 생기거든요. 그걸 예방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은 발을 빠르게 바꾸는 동작입니다. 양쪽 발을 앞뒤로 벌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양 발을 교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교차. 그렇죠. 자, 그대로 천천히 해보시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다가 익숙해지면은 선을 하나 그어두고요. 이 선을 밟지 않게 해서 빠르게 교차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교차를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빨라지게 되면 내 머리가 내 다리를 통제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낙상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움직임을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아마 낙상 예방에도 좋고요. 혹시라도 스포츠를 하신다면 그 스포츠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거북목을 잡기 위해서는 구분등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을 펴고요. 깍지 낀 상태에서 팔을 벌려주시면서 이 가슴을 쭉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구분등이 좀 해결됩니다. 호흡했다가 다시 그 상태에서 후. 아마 저희 트레이너도 힘들 거예요. 둘. 첫 번째 동작으로 우선 등을 펴줍니다. 등을 펴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깍지를 껴고 머리가 아니고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을 합니다. 후 해서 가슴을 앞으로 쭉 펴주는 동작을 하고요. 그다음 내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등이 펴졌다라고 하면 가슴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거북목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뺨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의자를 잡아주시고 그대로 의자를 꽉 잡은 상태에서 손이 머리를 이렇게 회전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고 있는 거는 목의 측면 근육과 후면 근육이 잘 늘어날 수 있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갔다가 다시 힘 빼고 제자리. 그 다음에 손으로 당겨주면서 오른쪽 어깨는 꽉 잡아줍니다. 이 동작이 아마 목이 엄청 시원하실 거고요. 한 번만 더. 그 다음에 뒤로 쭉.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5회에서 10회 정도 하시고요. 반대 한 번만 하실까요? 의자를 잡은 손을
꽉 잡은 상태에서 지금 어깨를 뒤로 열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늘어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늘어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가슴 펴고 회전시켜 줍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당겨서 호흡 후.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구분등을 해결하는 동작 하나, 그 다음에 거북목을 해결하는 운동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고요. 이 동작을 한번 하실 때 대략 10초 정도 해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마 10번이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3번, 5번, 7번 이렇게 점증적으로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거북목이 있으면 구분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구분등이 있으면 거북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두 가지의 운동을 같이 해주실 때 효과가 빨라요. 대신에 이제 순서를 정하자면 목이 등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먼저 등을 잡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데 1층 먼저 세우고 2층 세우잖아요. 2층이 무너졌다고 2층만 세울 수 없으니까 1층을 바로 잡고 2층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오래 갑니다. 우리는 거북목 하면 거북목만 해결하고 구분등 하면 구분등만 해결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운동을 하면 50점 미만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슴을 편다는 것은 가슴의 입장으로 보면 스트레칭이에요. 근데 등의 입장으로 보면 등의 근력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팔꿈치를 올린 상태에서 뒤를 같이 조이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가슴만 피는 건 스트레칭만 되지 후면이 근력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구분동이 있다는 것은 등에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근력을 같이 만들어줘야 이렇게 구부러진 등을 힘으로 잡아 당겨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척추를 잡을 힘이 없기 때문에 한번 세워놓으면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구분등이 해결되진 않아요. 스트레칭은 등의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한 초벌 작업인데 초벌 작업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까지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등을 스트레칭만 했어요. 그럼 유통기간이 반나절? 근력 운동을 했어요. 유통기간이 이틀에서 3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사지만 받았어요? 그러면 유통기간이 30분?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조여준 운동이 견갑골이거든요. 견갑골은 양쪽에 있는 날개뼈거든요. 구분등이 생기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기 때문에 이 근육이 늘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을 조이면 얘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거죠. 근데 구분등이 되면 무조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이 근력이 아예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근육을 잡아 당겨서 견갑을 이렇게 모아주는 게 구분등의 기본 해결 방식이죠. 하지만 이렇게 모으면 견갑이 위쪽으로 올라가니까요. 모으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구분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위쪽이 딱딱해지고 밑에 쪽이 근육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견갑골을 모아야 되는데 모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동작은 팔을 이렇게, 이걸 A자라고 하거든요. A자 상태에서 뒤로 모아주는 거예요. 모았을 때 힘은 견갑골의 가운데와 그 다음에 견갑골의 하부, 이 근육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후.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호흡을 뱉는 거는 견갑골을 세게 당기면 복부에 힘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복부로 밀려가요. 그래서 호흡으로 복부를 잡아놓고 견갑골을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당기는 상황에서 어깨 후면부를 많이 쓰시면 견갑골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어깨 후면부에 힘을 쓰지 않도록 견갑골 자체를 모으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A자 운동이고요. 견갑골 모으는 운동 중에 이 동작이 가장 쉬워요. 그 다음은 W자거든요. W자는 뒤에서 봤을 때 등이 이렇게 W가 됐다고 해서 W자인데요. A자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 W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초를 떼고 여기는 중급바니까 중급으로 오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견갑을 모읍니다. 마찬가지로 상승모근이 아니고 중간과 하부 승모근 쪽으로 힘이 모여서 뒤쪽으로 조여져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지금 A자하고 아마도 W자까지 하시면 구분등이 거의 좋아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 버전으로 가면 T자라고 해서 좌우로 나란히 상태에서 합니다.
다시 뒤로 조여서 팔이 오는 게 아니고요. 팔은 그대로 있고 견갑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오게 되면 후 삼각근이 사용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견갑골의 안정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부 한 번 더 후 이렇게 했을 때 상승모근에 힘이 많이 들어온다면 이 동작은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자가 잘 됐다, W가 잘 됐다, 그 다음에 T자를 했는데 잘 됐다 안 됐다는 상부 승모근에 힘이 안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힘이 들어오면 바로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부 승모근에 힘이 들어오면 견갑을 자꾸 위로 끌고 올라가니까 라운드 숄더를 가속화시키거나 거북목을 가속화시켜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아마 아파지고 불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동작은 가장 어려운, 이 정도면 아마 선수급들이 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팔이 더 위로 올라오죠. 올라오면 견갑이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이 견갑이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게. 잘 보세요. 여기 따라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상승모근이 톤이 떨어지고 중하부 승모근에서 잡아당겨주죠. 그래서 아마 이 동작까지 되면 견갑골을 안정화시켜서 구분등하고 거북목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A, W, T, Y.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셔서 상승모근을 쓰시면 아마 라운드 숄더를 위한 운동이 돼버리실 겁니다.